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문제 전력공학 10번째 장입니다.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번 문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2선식 배전선, 단상 2선식 배전선이 키죠.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입점 A점의 전압이 A점의 전압이 100V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C점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VC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단상 2선식의 전압 강하는 2배의 IR이죠. 2배의, 즉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선로에서. 자, 그리고 C점의 전압 강화는 A점의 전압에서 B점의 전압 강화와 C점의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점의 전압 강화도 2IR, C점의 전압 강화도 2IR이라고 한다면은 VA 마이너스 2배의, 자, I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IAB 곱하기 RAB 플러스 IBC 곱하기 RBC.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빼기 2배의 IAB 곱하기 RAB인데 RAB는 0.05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5 곱하기 왜? 전류가 두 개니까 부하가,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40A의 전류가 흘렀고 또 20A가 흘렀기 때문에 AB 구간에는 전류가 40A도 흘렀고 20A도 흘렀습니다. 그럼 더해줘야죠. 40 플러스 20 더하기, 자 그럼 BC 구간에는 저항이요 0.1ohm인데요 0.1ohm인데요 전류는 20A만 흘렀습니다 했으니까 20,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은 이게 5V가 전압, 5V 전압 강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선로가 2선식이니까 2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100 마이너스 10 하니까 C점의 전압은 90V다 해서 전압 강화가 10V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전압 강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1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단 전압이 66kV, 자, 수전단 전압이 61kV. 인송전선로에서 수전단 부하를 끄는 경우에 수전단 전압이 수전단 부하를 끊었을 때 제로. 그래서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이 되겠습니다. 전압이 63kV. 자, 이와 같을 때 전압 변동률 델타를 구하세요.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 아니에요. 전압 변동률 델타는 VRN을 기준으로 했을 때 VR0 마이너스 VRN의 B죠. 자, 그래서 VRN 부하가 있을 때의 전압입니다. 그럼 VR에서 61kV죠. 61kV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부하 시 전압이 63이네요. 63 빼기 61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백분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28%.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3.28%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다음 1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배전선의 손실계수 H와 부하율과의 관계는,
손실계수 H는 뭐보다 커야 돼요? 부하율의 제곱보다는 커야 되고 이상이고, 부하율 이하여야 되는데 부하율의 제곱은 0보다 크고 부하율은 1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1번에서 이 부하율과 손실계수, 전력 손실계수의 관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4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압 배전선로의 승간 전압을 3300V에서 승간 전압을 3300V에서 변경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5700V로 승합을 하는 경우에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을 갖게 한다면은 몇 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 전력 손실에 같을 경우에 전력 손실이 같으면은 전력 손실률 K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 손실률은 P분의 PL. 자, 그래서 PL은 어떻게 나타내나요?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제곱 곱하기 R이었는데, 자, 이것을 P로 나누니까 P와 P제곱이 약분이 돼서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R이 되어서 어떤 관계가 있나요? K와의 K 곱하기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PR이 되니까 전력과 V의 제곱은 비례합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 단순하게 P는 R분의 V의 제곱으로서 V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어쨌든 이 식을 인용을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손실률이 같을 때 전력과 전압의 제곱이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과 어떻게 해요? V의 제곱이 비례하니까 V가 어떻게 변했나요? 3300V가 그럼 기존의 전압이 기준이 되죠. 5700V로 변했는데 제곱이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3이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3이 되죠. 그래서 3에서 3배로 증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3 이렇게 간단한 것은 또 바로 계산을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1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하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부하 전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하여 몇 배가 되겠습니까? 예, 전력 손실에 대한 문제네요. 전력 손실은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PR이었어요. PR이었기 때문에 역률과의 관계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배전선로에서 균등하게 분포된 부하일 경우에 배전선로에서 수전단까지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균등 부하일 경우에 배전선 말단의 전압 강화는 모든 부하가 배전선 어느 지점에 집중되어 있을 때의 전압 강화와 같으냐? 그래서 중간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의 전압 강화와 같다. 자, 이 얘기는 부하가 균등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균등 분포 부하는 어때요? 말단 집중 분포 부하 전압 강하의 2분의 1이더라. 2분의 1. 자, 두 번째, 중간 집중 부하도 같더라. 그래서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도 말단에 집중된 부하의 전압 강하의 2분의 1, 중간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도 말단에 집중된 경우에 2분의 1, 부하가 송전단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을 때 부하는 3분의 1, 반대로 수전단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는 3분의 2. 자, 이와 같이 기억을, 어떤 부하의 분포냐, 어떤 부하의 밀도냐에 따라서 말단에 집중된 부하일 경우의 전압 강화와의 관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전체 부하가 송전단으로부터 전체 전선로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지점에 집중이 되어 있는 손실과 같으냐. 그래서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된 전력 손실이에요. 전력 손실. 전력 손실은 부하가 말단에 집중된 부하의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이 되더라라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된다.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전력 손실은 어때요? 부하가 말단에 집중된 부하를 1로 봤을 때 3분의 1이 된다. 혹은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가 되었을 때 전력 손실을 1로 봤을 때는 말단에 집중된 부하는 균등하게 분포된 전력 분포의 3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하가 말단에 집중된 부하의 전력 손실을 1로 봤을 때 균등하게 분포된 전력 손실은 3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답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수는 달라진다. 그래서 기억은 꼭 해주시고 151번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1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선로의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의 전부하가 선로의 말단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비하여, 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표현을 다르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151번과 152번을 같이 이렇게 문제를 수록한 것은 중복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데 표현이 달라지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되더라. 일반적으로는 부하가 말단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분포가 되었을 때는 부하가 말단에 집중된 부하의 전력 손실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왜? 전선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은 전력 손실은요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P의 제곱 곱하기 R인데 R은 로 A분의 L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전력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고, 전압을 높여야 전력 손실은 작아지죠. 역류를 개선해서 역류를 높게 하고, 그리고 선로 길이는 작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또 하나는 이 케이블의 지름 즉 굵기를 크게 한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 식으로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피드 수를 늘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다 해서 1번은 틀렸고요. 역류를 개선하고 배전 전압을 높이고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전압 강화와 그리고 전력 손실을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죠. 그럼 1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과 상호간, 배전 변압기 상호간 또는 변전소 상호간에서 각각의 최대 전력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최대 전력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시간대와 관계가 있는 이 팩터는 뭐였죠? 부덕률이죠. 부덕률은 각 그룹별로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집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덕률이다라고 해서 답은 부덕률이에요. 부덕률이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요? 특징은요 1보다 크다라는 것. 부덕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이 특징이었다면은 수용률은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수용률은 총 부하 설비를 총 수용률은 그렇죠. 총 부하 맞네요. 총 부하 설비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죠. 수용 전력 해서 총 부하 설비를 100% 다 사용하는 예는 없죠. 그래서 1보다 작아지더라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덕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각 그룹별로 최대 수용 전력을 일부하 곡선에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그룹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따라서 반드시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4번은 키워드가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벌써 결정이 됐어요. 시각이 약간씩 시간차가 있다. 따라서 각 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는 그 군의 합성 최대 전력보다 반드시 큰 것이 일반적인데, 이 최대 전력이 발생되는 시각 또는 발생 시기의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 부덕률입니다. 따라서 이 부덕률은 무엇을 결정을 하느냐? 변압기 용량이죠. 변압기 용량이 반드시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으로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왜? 어차피 각 그룹별로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설계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154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1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어떤 것이 되나요? 해서 부덕률이죠. 부덕률은 1보다 커야 된다. 부덕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그룹별,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되더라. 그래서 반드시 1보다 크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1보다 크다 해서 부등율 해서 부등율과 수용률 관계, 부등 수용률은 1보다 작다 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156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수용률이 크다, 부등률이 크다, 부하율이 크다는 의미. 자, 수용률은 총 부하 설비가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수용률. 자, 그리고 수용률, 부등률, 그룹별 최대 수용 전력, 전력의 시간적 분포를 나타내고, 부등률, 부하율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말이 조금씩 다른데 가만히 음미를 하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으시겠죠. 크다, 부하율이 크다는 의미는 2번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할 때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죠. 수용률이 크다, 그래서 동시에 사용이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 부등률이 크다라는 경우는 같은 시간대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적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할 때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간 전력량을 2kWh, 연간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단위가 kWh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연간 최대 전력, 연간 최대 전력이 kW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연부하율은 연부하율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1년간 기간 중에서의 부하율을 말합니다. 부하율은 부평초해서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연부하율 했으니까 연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하율은 연간 최대 전력이에요. 그래서 연간 최대 전력은 W kW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전력이에요. 그래서 연간 전력량이 2kWh, 2kWh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사용 시간대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예. 여기서 연간 최대 전력이 사용 시간대별로 봤을 때 연간 최대 전력이니까, 그래서 365 곱하기 24,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8760이 됩니다. 이게 8760이 돼서 이꼴 8760 곱하기 W분의 2가 연부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냐 했으니까 100을 곱하면은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연부하율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57번은 4번이 답이죠. 자, 1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58번 문제에서 자, 이것을 1 부하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간, 이제 사용 전력이 되겠죠. 자, 네, 전격 10kV의 주상 변압기가 있는데요. 이것의 2차측 1부하 곡선을 그림과 같이 나타냈을 때 부하율을 구하세요. 부하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하율은요,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최대 전력. 자, 1부하 곡선에서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먼저 최대 전력은 1부하 곡선에서 가장 높은 그래프, 즉 하루 사용 전력이 시간대별로 가장 높은 게 여기죠. 그래서 8kW가 되겠습니다. 8kW 분의, 그럼 평균 전력은 하루에 사용한 총 전력을 시간별로 나눠주면 돼요. 시간으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4kW를 6시간. 그리고 옆에 보면은 4kW를 다시 12시에서 18시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6시간이니까 4 곱하기 12 플러스. 자, 그럼 2kW를 6시간 사용을 했어요. 2 곱하기 6 플러스. 그럼 이제 마지막 8kW를 6시간 사용했네요. 8 곱하기 6을 어떻게 해요? 24로 나누어주면 되죠. 하루 24시간이니까 나누기 24.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4 곱하기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면 다시 100을 곱해주면 되죠. 하면은 56.25%. 자,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56.25. 여기서 최대 수용 전력의 의미, 그리고 평균 전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와 같은 이제 간단한 1부하 곡선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1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59번 문제에 부등률을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비 A가 150kW, B가 250kW로 수용률은 A가 0.5, B가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은 235kW라고 한다면은 부등률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죠. 수용 전력분의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곱하기 이렇게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235kW. 단위는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참고하라고 제가 단위까지 썼습니다. 자, 그럼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A그룹이 150kW의 수용률은 0.5, B그룹이 250kW의 수용률은 0.8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하면은 1.17로서 1보다 커지네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설비 용량이 800kW,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60%일 때 변전 설비 용량은 최저 몇 kVA 이상이어야 하느냐. 변전 설비 용량이 바로 변압기 용량입니다. 용량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죠. 수용 전력은 부등률 분의 개별 최대 수용 전력 합이에요. 수용
전력의 시그마 합이다. 이제 시그마라는 의미도 이제 아셨으니까 합입니다. 그럼 최대 수용 전력은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계산을 하면은 부동률분해해서 160번에 보시면은 부동률이 1.2입니다. 했으니까 1.2분의 해서 설비 용량 800kW인데요. 수용률은요 60% 0.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444 kVA가 되네요. kVA 해서 변압기 용량 혹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444kVA보다가 가장 높은, 그래서 보다가 높은 숫자죠. 조금 근소하게 높은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압기의 표준 용량표가 있어요. 표준 용량표에서 산출된 곱 바로 위의 단계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50 kVA 1번이 답이죠. 16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3구조파의 단락 전류가 흘러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Y결선과 델타 결선 방식이 있는데, 이 Y결선과 델타 결선을 이용해서 변압기의 1차측과 2차측에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네 가지. 첫째 보면은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 Y 델타 결선, Y 결선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각 결선 방식별 가장 큰 특징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 특징 하나,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델타 결선은 한 대가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V결선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델타 Y결선은 성압기로 이용하네요.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성압기의 반대 강압기로 사용을 하시고, YY결선 방식이 있을 때는 송전 계통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Y결선과 델타 결선에서 Y결선은 중점이 있어서 중점을 접지함으로써 높은 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YY 결선 방식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YY 델타 결선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YY 결선 방식일 때 부하가 변동을 하면 중점의 전위가 바뀌니까 안정권선을 달아서 상쇄시켜 줘야 된다 해서 제1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YY 델타 결선 방식이고, 성압기와 강압기인 경우에 1차측과 2차측의 결선 방식이 달라서 위상차가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YY 결선 방식이 송전 계통에서는 YY 델타 결선 방식으로 보완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두 대의 단상 변압기를 V결선해서 삼상 전력 100kVA까지 배전할 수 있다면은 V결선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 서비스를 하는 것이 V결선이죠. V결선의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용량, 이용률, 출력비죠. 용량 PV는
루트 3 P1이죠. 곱하기 P1 우선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용률은 86.6%죠. 출력비는 57.7%. 자, V결선에서 세 가지가 프레임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V결선하여 삼성전력을 100kVA까지 서비스를 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V결선을 해서 삼성전력을 100kVA까지 배전할 수 있다면은 똑같은 단상 변압기 한 대를 추가하여 원래대로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 삼성전력을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P 델타의 용량을 계산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 델타는 3배의 P1이 되겠죠. 그럼 변압기 한 대 용량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kVA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아니라 PV가 100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P1은 루트 3분의 100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3분의 100은 루트 3 곱하기 100이 돼서 172.3 k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2, 요게 루트 3이 173.2네요. 그래서 172.3이 아니라 173.2가 되니까 173.2 kV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결선 했을 때 이 특징 세 가지, 그래서 용량, 이용률, 출력비를 설명을 다 못하신다 하더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용량은 루트 3 P1,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다. 이것을 응용한 문제였죠. 162번은. 그래서 162번 답은 4번 173.2 kVA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그리고 빈출 문제, 어디에? 전력공학의 10장 배전슬로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이론과 문제였죠. 예, 이론 및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